오늘도 해피 안녕하세요. 행복한 척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행복 요정을 가볼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저번 1탄에 이어 뇌를 테마로 합니다. 저번 에피소드를 못 보신 분들은 뇌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으니 꼭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오늘 2탄은 뇌가 움직이는 방식과 활용법입니다. 자, 시작해보죠. 뇌가 움직이는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느껴질 때까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리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뇌는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뇌는 진짜 사물과 상상 속의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반복적으로 상상하면 뇌는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끕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니까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머리로 그것을 상상하고 그려보세요. 그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뇌는 상상만 해도 실행할 때와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만으로도 실제 그 일을 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스포츠에서 심리적 리허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이기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있죠? 저도 이 부분을 접했을 때 좀 놀랐어요. 우선 뇌는 불안과 흥분을 똑같이 느낍니다. 혹시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사실은 긍정적인 흥분일 수도 있는데 불안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몸이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해서 물만 먹어도 될 걸 자꾸 음식을 먹는 경우가 비슷한 것이죠. 불안감이 생겨도 기죽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느낌을 즐겨버리세요. 이것을 연애 기술에 사용해 본다면 마음에 드는 이성과 놀이공원에 가보세요. 거기서 느끼는 흥분이 마치 사랑에 빠진 기분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함께 있는 이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뇌는 즐겁다는 것과 화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 그저 지금 드는 감정을 증폭시키려고만 하죠. 즐거울 때는 더욱 즐겁게, 화날 때는 더욱 화나게, 슬플 때는 더욱 슬프게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감정을 많이 갖는 것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기분 좋은 감정이죠. 기분 좋은 감정으로 시작하면 나머지는 뇌가 증폭시켜 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기분이 나쁠 땐 술자리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기분이 별론데 술자리에 가면 그 기분이 더욱 커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분노의 자극이 느껴지면 뇌는 그 괴로움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수록 뇌내 마약이 분비되어 감각이 마비되는데 그 상태가 사랑 호르몬이 분비될 때와 비슷해서 사랑이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원래 화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쁜 남자를 조심하세요. 그건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죠. 일단 하나는 행동입니다. 행동하면 뇌는 모든 에너지를 그것으로 집중합니다. 그러니 행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뇌의 중심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보면 우린 근육을 통해서 뇌를 통제할 수 있는 거네요. 두 번째는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은 뇌의 엔진입니다. 보상받아야 뇌는 움직입니다. 그러니 뇌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힘든 마라톤을 하고 나서 먹는 맥주 맛이 어떨까요? 그때 맛은 기가 막히겠죠. 그런 것이 보상입니다. 그러니 힘든 뭔가를 하고 나면 나에게 꼭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보상 때문에 힘든 뭔가를 다시 하라고 뇌는 유혹하죠. 기억하세요. 그것이 습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니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뇌는 지루함을 느끼면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좀 나쁜 애가 될 수도 있는데 쇠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방법이 간단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을 가둬놓고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고서 우리가 세뇌하고 싶은 정보를 조금씩 주면 뇌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정보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면 창의적인 뭔가를 할 때에는 분주한 상황보다는 일정 시간 한가로운 상황이 유리하겠죠. 중요한 회의를 아침에 하라는 것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밤새 비워진 뇌가 가장 창의적일 때니까요. 뇌의 속성을 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뇌는 요점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치 상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자신의 말하는 큰 틀에 맞추어 대충 지어 메꿉니다. 인간은 아주 훌륭한 이야기꾼이에요. 이런 부분을 알고 대화할 필요가 있죠. 또한 우리 뇌는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물으면 내가 잘못한 것들만 찾게 되지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 해결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 화제를 바꾸고 싶다면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으세요. 뇌의 속성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뇌의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뇌를 속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뇌가 움직이도록 해봐요. 그럼 친구도 얻고 사랑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